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지난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 모든 국민들이 그랬겠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저는 어른으로서 꽃다운 나이에 죽어간 군인들에 대한 미안함이 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국제외교관은 어땠습니까? 육자회담 참가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외교관은 아주 바빴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혹시 자국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파악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아주 냉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동북아에서 반공전선을 펼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일 청구권 자금의 액수와 명목을 놓고 일본과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오이라 외상을 만났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그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애초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때마침 터진 쿠바의 미사일 위기로 인해 딘 러스크 국무장관,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맥스 테일러 합참의장, 맥콘 CIA 국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사진 찍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고 스마일. 오, 러스크 장관님과 이렇게 나란하게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지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김종필과 딘 러스크는 사진을 찍은 뒤 러스크의 집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소련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쿠바에 건설 중인 것을 우리 미국이 공중 촬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문제로 케네디 대통령께서는 부득이 면담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양해합니다. 충분히 양해합니다만, 그런데 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면담했을 때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방미 기간 중에 대한민국 제2인자의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는 김종필. 그는 늘 사진사를 대동했다. 미국 고위 인사들과의 만남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는 사진을 찍지 못했다. 김종필은 사진을 찍지 못한 사실을 매우 아쉬워했던 것으로 미 국무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꼭 필요하신 거라면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서명한 사진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일본에서의 일인데요. 청구권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이 있었습니까? 일본에서는 8천만 달러, 많아봐야 3억 달러 이하로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 측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 정도의 금액을 청구권 자금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께서는 못해도 8억 달러선은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억 달러. 요는 3억 달러와 8억 달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거군요. 김종필의 마지막 일정은 호놀룰루에 입원 중인 이승만을 문병하는 일이었다. 당시 AP통신은 김종필의 이 방문이 매우 형식적이고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승만의 병문안을 마친 김종필에게 서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박정희였다. 예, 각하.
전 대통령 쪽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임종은 조국에서 맡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전해오고 있는데, 그저 임자가 보기에는 어때? 글쎄요. 오랜 비행을 견딜 만한 건강 상태가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만. 그래? 일설에 의하면 박정희는 이승만이 살아서 귀국하는 것을 막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승만이 원했던 조국에서의 임종, 그것을 박정희가 막았건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귀국이 어려워서였건, 어쨌든 이승만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965년 7월 하와이에서 숨을 거둔다. 그리고 그해 11월 한일협정이 맺어진다. 적어도 대일본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주적이었던 이승만. 그는 굴욕적인 한일회담 논란이 가득했던 바로 그 시점에 이국 땅에서 외롭게 죽어간 것이었다. 이 전 대통령 문제는 그렇고, 임자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서 오이라 다시 만나기로 했지. 예, 카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이라를 다시 만나거든 청구권 문제를 매듭지어. 지금 외환 상황도 너무 안 좋고, 그저 아무래도 그 수밖에 없겠어.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 8월에 방송되었던 KBS 2호 스페셜 제작팀은 미 국무부 흑비 문서를 입수했고, 그 안에는 미국이 청구권 금액에 구체적으로 개입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쿠바에서 소련과 대치해 있던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 미국에게 일본은 방위비 분담 면에서도 그렇고, 자국의 원조 부담을 덜 수 있는 면에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함께 동북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다목적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대일 청구권 자금 등의 몇몇 문제로 국교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이 구체적인 액수에까지 개입했다면 1962년 11월 8일 박정희 의장이 김종필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권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고 명했던 그 배경 짐작이 되십니까? (1962년 11월 10일) 김종필은 동경에 도착한다. 배이환 주일대사가 김종필을 마중했다. 일본은 패전 국가였는데 이제 다시 보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전후 일본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회생불능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한국 전쟁을 계기로 기사회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96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당시 미군에게 제공하는 군수품이 금액만 25억 달러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25억 달러. 완전히 한국 전쟁이 일본의 오늘을 만들어준 거군요. 그런 일본이 대일 청구권 자금에 대해서 저렇게 째째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인 거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응해야지요. 저기 본국으로부터 훈령이 왔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오이라를 면담하실 때 김 부장께 내려진 각하의 지침입니다. 추가 훈령이 있으면은 따로 연락을 하실 거고, 일단은 이렇습니다. 박정희는 이때 오이라 외상과의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하달했다. 이런 내용이다. 첫째, 청구권 금액을 독립축하금이나 경제협력으로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순수 변제액과 무상원조의 합이 차관액보다 많아야 하며 그 총액은 6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지불 기간은 1안을 6년 이내, 2안을 6년에서 10년 사이로 하라. 셋째, 독도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엔 이것이 한일 회담의 현안이 아님을 지적하고 한국민에게 일본의 대한 침략의 경과를 상기시킴으로써 회담 분위기를 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라. 그즈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김종필의 미국 방문 성과를 보고받고 있었는데 그랬지, 이후래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예. 혁명 정부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각하의 민정참여 계획에 대해 설명을 했답니다만 미국으로부터 뚜렷한 성과를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하, 김 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 고관들에게 추가적인 면담 약속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하기도 했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만. 좋게 생각하면 그저 미국 방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랬겠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기에는 석연찮은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진에 아주 많이 지나친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방문 국가의 주요 인물들과 사진을 찍는 것은 외교적인 관례인데 그걸 집착이라고 할 정도면 도대체 이 종필이가 뭘 어쨌다는 거야? 가령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말입니다. 저 미 정계의 실력자지. 그 사람하고는 어쩌다 사진을 못 찍었다고 합니다. 김 부장이 하도 아쉬워하기에 미국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장관이 서명한 사진을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보내주기로 했답니다. 뭐?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사진을 가지고 자신의 미국 내 친분을 과시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진이라고. (1962년 11월) 김종필은 오히라와 다시 만난다. 일본 외상 오히라의 집무실 앞에는 100여 명의 보도진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김종필은 그런 취재진들을 뚫고 일본 외상 집무실로 들어갔다. 당시 흘러나왔던 이야기들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이케다 수상께서 유럽으로 떠나시면서 이번 기회에 한일 청구권 문제를 매듭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구권 금액으로 8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개국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장성에서는 8천만 달러도 많다고 합니다. 얘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곤란합니다. 외상이나 저나 오늘 뭔가 결론을 내기 위해 만난 건데 그런 터무니없는 액수로는 아무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어차피 타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외상이나 저나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난 한국 전쟁을 통해 우리 일본이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본은 아직 가난합니다. 전후복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히려 외상. 이런 우리 일본의 입장을 한국 측에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일본 국민들은 나에게 외상에서 물러나라 할 겁니다. 오히려 외상. 나는 지금 한국에서 민족 반역자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일러 전쟁 때 평화협상에 나갔던 대표들도 국민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이들의 집을 불태우는 소동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민족 반역자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에 와선 그 반대 아니요.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현실에 맞게 협상을 잠깐!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의 시간이 흘러갔다. 김종필은 단정히 앉아 오히라의 입에서 떨어질 말을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청구권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은 8천만 달러 선에서. 이런 식이라면 누가 와도 당신들하고 얘기가 통하지 않을 거요. 나 그만 돌아가겠소.